승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으며 4월 28일부터 4월 29일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83호 2025년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등에 출연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시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 편성 시 약 157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평택 아트센터와 시립국악 관현악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추가 인건비 6억 2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평택 아트센터가 이제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인력이 35명은 이제 지난번에 네네. 복지환경위에서 이제 그게 처리가 네네,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을 추가 증원하겠다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아트센터가 설립되면서 지금 그에 따른 인원이 46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맞습니다. 지금 기존 인원은 몇 명이었죠? 현원이 기존 인원은 정원이 73명입니다. 3명이었는데 네, 현원이 이제 46명 증원돼서 이제 119명. 그렇죠. 119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술단 인원 50명은 50명, 별도로 예, 있고요. 예. 예,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이 인원이 너무 이렇게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너무 많이 충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73명으로 업무를 했던 건데 이제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이게 과한 인원 증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거를 이제 검토하실 때 현재 조직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셨었나요? 재단에서 조직 진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면은 아트센터
이제 증원에 35명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 증원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본부가 지금 3개로 늘어납니다. 3개로. 기존에 이제 사무처장 체계에서 아트센터 본부장, 지역 문화본부장이 본부가 이제 2개가 또 추가로 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개 본부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인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본부가 꼭 이렇게 3개씩 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트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뭐 아트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본부는 필요할 거로 보는데 기존에 이게 사무처장 체계에서 이제 다 했던 업무들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여쭙고 아트센터 싶습니다. 예. 이제 본부는 저희 이제 평택시 이제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아트센터가 이제 더 높은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고요. 나머지 조직이 이제 확대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직 인원이 73명에서 시예술단까지 포함해서 한 169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예술단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그 아트센터의 그 무대 운영이나 이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또 경영지원본부가 그 인력 증원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 타 재단도 이제 거의 인원 비슷한 데는 좀 본부로 이렇게 새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타 지자체 문화재단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그런 네. 말씀인가요? 지금 뭐 타 이제 지자체 문화재단 조직표도 이제 같이 첨부를 좀 해주셨는데 보면 지금 이제 고향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107만 명이고 거기도 이제 그런 아트센터가 네. 1,400석 이상 규모의 아트센터가 있고 2개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5명 돼 있고 예산도 152억이더라고요. 이쪽에 예산은.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가 이제 아트센터가 새로 설립되면서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원이 과다한 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대 기술팀, 무대 운영팀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 이제 아트센터 본부에 이제 공연기획팀하고 무대 기술팀, 시예술단 운영팀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본부장 포함해서 28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직도 보면 주신. 네네. 예, 그리고 지역문화본부에는 지금 48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 것 같고 경영본부에는 39명, 40명도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체제에서 하던 거를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될 이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줄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현재 굉장히 재정 여건이나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확대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그런 중복 업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도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좀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좀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이 아트센터 이제 개관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조직 진단을 해서 결과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직 진단 하셨어요? 예, 내부적으로? 그리고 타 재단의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거에 이제 따라서 그 무대 기술 파트를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조명이나 음향이냐 뭐 기계 뭐 감독 이런 걸 좀 그 파트별로 4개 파트로 해서 그 나누어서 이제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공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좀 무대 운영 부분이 좀 인원이 다시 이제
증원이 됐고요. 또 이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아트센터 브랜드 인지도를 좀 제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제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민층이 찾고 다시 찾는 그런 고객층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 기획이나 또 이제 홍보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좀 마케팅 팀이 생겼고요. 그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정원이 100명 이상 되면 저 자체 감사기구 이제 설치를 해서 사업의 집행이나 이제 그런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시설관리팀도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 외에 이제 아트센터 외에 이제 문화회관은 또 안정예술인 광장 또 지금 한국 소리터에 이제 시설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필요로 해서 이제 정원을 이제 세운 겁니다. 이제 이 정원이 이제 전체 인원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원으로 일단 해놓고 이제 필요시에 저희가 채용한다. 채우고 또 다시 또 뭐 필요시에 또 조직이 뭐 진단을 또 해서 검토를 해서 줄일 부분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 이제 무대 기술팀에 이제 13분이 있어요. 아트센터 본부에 팀장 1분에 감독 2분에 뭐 기계, 음향, 조명, 감독, 기계, 음향,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13분이 이제 무대 기술팀에 있고 여기 지역문화본부에 무대 운영팀이라고 있어요. 여기 19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디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남부, 북부, 남부, 북부, 서부 세 군데를 예, 하는데 네. 기존에는 몇 명이 하셨죠? 기존 전 조직에서는 기존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 지역 문화본부 쪽에 있는 이 무대 운영팀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관리하는 팀이다. 네네. 그리고 뭐 홍보 마케팅 팀이야 이런 거는 새로 이제 네, 팀을 개편되면서 신설했습니다. 신설할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공연 기획팀이나 공연 운영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감사팀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이제 권고 사항이죠. 권고 사항. 네네. 권고 사항인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경영 지원팀이나 기획 전략팀은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제 이쪽에서 두 추가해서 팀으로, 하시겠다. 예, 팀으로 분리해서.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그 문화재단 그러니까 이쪽에 그 시설 시예술단 50명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네네. 별도로 있죠. 그 관리하는 이제 팀이 거기 그 관리하는 아트센터 팀은 몇 분이 계십니까? 5분 정도 관리해요. 예. 시예술단. 그 50분 중에 지금 현재 그 정규직이 이번에 뭐 한 정규직이 몇 명이고 그게 나머지 그 인원 전부 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예, 예.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하시겠다. 예, 전환. 그래서 50명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문화재단에. 네. 전체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예술단 50명 중에 정규직은 지금 현재 9명이고 계약직은 41명입니다. 예, 거기는 그렇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7명이 정규직 전환되고 네네. 연차적으로 계속 전환돼 가지고 추후에 나이가 50명이 다 정규직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기간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무대 안내하고 뭐 공연 안내하고 이런 분들. 하우스 매니저하고 예. 네. 하우스 매니저는 지금 정규직으로 지금 여기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하우스 매니저. 정규직이 아니고요. 거기는 공연기획팀에 하우스 매니저 2명. 매니저는 이제 2명이고요. 네. 그에 관련 그 기간제 기간제 여기 있는 이제 정규직으로 직원들이 꽤 채용하는 있더라고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아이가 종합적으로 이런 그 내부적인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자료도 한번 좀 주시고요. 그런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든다. 한 번에 그 정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본부도
참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오셔서 출연금 증액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요. 올해 지금 이제 그 출연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이제 출자 출연하는 거와 재단 사업 수익금이 이제 준데 올해 재단 수입 사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감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추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요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유자금 보관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시에서 다 내려받으면 예산이 문화재단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70억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이거에 대한 금고 지정 같은 경우는 따로 재단에서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자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유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예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탁은 하시겠죠. 그런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금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17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출연을 이제 출연금을 증액을 하니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내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출연금이나 이런 거를 좀 덜기 위해서 재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증액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려받는 금액에 대한 자금에 있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시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재단에서 지금 금고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출연금을 이제 요구를 하셨고 돈을 드리면 이 돈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떤 재단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목적 사업에서 외에 재단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출연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출연금들이 자꾸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실장님?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인건비 7명 분에 대한 계산이 좀 누락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보는 부분이 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재단 사업에서 수익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내려받으신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금고 지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있으면 그래도 그게 또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이제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이 좀 올라왔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안이 거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다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면은 예산은 언제 반영이 됩니까? 혹시? 이해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 이해 추경이면은 한 9월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제한 이유를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생해서 증액 요인이 어떤 겁니까 혹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를 개관하면 그 사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을 이제 본 예산 할 때 하긴 했지만 그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간현악단의 인건비 부분에서 그 산정을 할 때 그 좀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앞서 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요인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인 저희 조직도 개편에 따라서 아마 이제 금액 자체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누락분 얘기하고 7명에 대한 누락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이 157억 300만 원 정도 되죠. 만약에 이제 이번에 변경 동의안까지 해서 경정을 하게 되면은 요구액까지 반영된다 그러면은 한 16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이 재단 자체 많은 예산 자체가 이제 이게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시 재단 같은 경우 보면 뭐 우리하고 유사한 뭐 인구수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지리적으로 뭐 유사한 데도 비슷한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이 다 본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부 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거기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은 꼭 본부로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조직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대돼서 본부로 나누고 뭐 꼭 본부로 안 나눠도 뭐 여러 가지 건 뭐 나름대로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조직과 뭐 업무를 배치해 가지고 인원 어느 정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총 인원이 보면은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평택도시공사?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전년도인가 저희도 이제 평택도시공사가 이제 이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두 개의 본부 체계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의 본부처로 나눠지고 나머지 이제 그 본부 밑에 처가 나눠져서 개발본부라든가 시설관리본부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 문화재단 조직도를 보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겠다,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영본부, 뭐 경영본부 밑에 보면 기획전략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홍보마케팀, 그다음에 시설관리팀, 그 아트센터가 이제 고덕에 9월달에 오픈을 하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별도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체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는 송출이나 뭐 안출이나 아니면은 평택 남부 권역이나 그 세 개에 따른 문화 그 시설 관련된 거를 전체 이제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나눠서 이런 체계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 100명이 넘는 인원을 사실은 이제 그 혼자 물론 뭐 재단 대표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 단위 정도로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우리 평택시가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시군구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리 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적인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 추가적인 인력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건가? 그러면 이게 비대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고민내거나 이런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제 지금 저희 전에 이제 통합 시점에는 저희 인구 규모도 그렇고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트센터라는 큰 시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소규모적인 공연이나 이런
지금 이제 북부, 남부, 서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트센터가 만들어지면 웬만한 대규모 공연이나 웬만한 공연 같은 건 다 그쪽으로 집중이 이제 될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 남부 권역이나 북부 권역이나 서부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문화 회관 같은 경우가 이제 소공연이나 이제 그만큼의 업무가 축소될 확률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지역 문화 본부에서 과연 이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인력이 나눠가지고 이 본부 3개 본부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개 본부에서 밑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인원이 뭐 많이 늘어나거나 뭔가 있으면 그때 너무 좀 시기상조 이렇게 3개 본부로 나누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려를 해 봤고요. 그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업무에 따라서 좀 나누고, 그 북부 서부 문예관은 한 또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나눈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예. 굳이 아트센터 본부를 따로 별도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거기 거기- 보면 뭐 공연기획팀하고 무대기술팀하고 시예술단 운영팀 요 정도 3개 정도만 팀으로 놓고 본부를 하나 크게 놓은 건데, 그 3개 팀의 본부 하나가 과연 요 3개 팀이면은 굳이 본부까지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어차피 아무튼 이제- 기획이든 뭐 뭐든 기술적인 거는 다 지역 문화 본부에 있는 팀에 있는 것도 다 거의 중복이 될 텐데, 그거를 굳이 본부를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눈 건지.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센터 개관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남부문예관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아트센터는 이제 규모가 이제 1,300석 되는 그런 대규모 공연장으로 저희가 그 정기안전법이라든지 뭐 소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그 관리를, 또 시설 관리자를 또 그 선임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별도로 이게 본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본부를, 아트센터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 아트센터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회관이든 전체적으로 관리는 다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시설 관리팀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일부 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다 나눠서 본부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인원 자체는 그러면은 언제 충원을 하나요? 충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단계별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이제 급한 거부터 충원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직도 한번 개편되면 다시 또 재개편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문제성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거 잘 계획을 관련과해서 잘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이 조직구가 이렇게 있는데 갖고 계시나요, 혹시? 안 갖고 있죠, 이분들은? 거기서 받은 거? 이거? 안영미 광장님 이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받아놓은 거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시설관리 경영본부장 팀에 보면 시설관리팀이 19명이에요. 거기서 전기 5, 기계 5, 건축 하나, 안전소방 하나, 또 전기 둘, 기계 둘, 전기 하나, 기계 둘,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색깔로.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시설 관리팀이 북부, 서부, 남부를 다 하는 인원을 써놓은 건가요? 한 번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전기가 전기 기계는 지금 저희가 한국 저기 소리터에 그 지영이 홀하고 또 지영이 국악관 또 근현대 음악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시설 관리 인력이 없어서 네. 저희가 요 지금 전기하고 기계를 직원을 충원을 해서 예. 그 시설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표시해놓은 얘기잖아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화 본부장 또 보면 무대 운영팀이 또 있어요. 거기도 네네. 역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무대 운영팀 이런 쪽은 지금도 탄력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 3교대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파트별로. 하고 예, 있죠. 예. 네네. 탄력 근무를 해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됐나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네네. 검토를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지금 이런 시설팀이나 무대팀, 운영팀이 이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북부, 남부, 서부 문화회관하고 소리터 지형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시설 운영하고 이러는 것까지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위탁을 주는 거는 제가 전에도 7번 발언을 했지만 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따로 위탁을 준다거나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 무슨 조례라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 보시고 예, 예.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1년도 이 문화재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립구간원들은 기간제가 이제 점점 정규직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되죠. 당연한데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 몇몇 빼고는 기간제로 할 거라는 보고를 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점점 정규직 해야 한다면 이 임금에 대한 것도 우리는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정규직 됐을 때하고 기간제가 있을 때하고 그분들의 또 어떤 의욕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연습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번 예산에서 그 정규직 하는 부분에서 누락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수 경비니까 우리가 줄 수밖에 없지만 다음엔 서로 그런 부분을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립 우리 예술단 50명 조직도 중에서 이제 기간제를 정규화하는 데서 7명 누락된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죠. 이런 실수는 뭐 앞으로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니까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좀 저희들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기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걸 계상하고 이러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 인원이 우리 총 인원이 119명인데 예술단까지 하면 169명 정도 이거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도에 지금 주변에 7개 예술 그 문화예술 그 창고 재단 조직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보다도 인구도 많고 한데도 이제 인원이 이렇게 조금 저희보다 좀 적은 그런 예술단들 저기 시민 문화재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인원의 그 우리
조직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인력을 늘릴 때 그분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저기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지금 저 아트센터 본부에 35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게 다른 경영본부에도 가 있고 지역문화본부에도 가 있고 그러나요? 그 인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아트센터 본부가 여기 이제 여기 조직도에 있는 건 27명인데 이분들이 경영본부에도 가 있고 지역본부에도 가 있어요? 그래서 35명.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네. 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네. 맞죠? 네네. 그게 근데 맞나요? 뭐 아트센터 본부에 네. 다 있든지 하지 왜 딴 데도 가 있고 이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홍보 마케팅은 이제 아트센터 네, 홍보 팀만 마케팅은 있는 게 아니고 저 재단 홍보도 있기 재단 때문에 홍보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보 마케팅은 경영본부에 있는 게 맞고요. 네. 아트센터 본부는 이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술팀 이 시설관리팀의 6명, 7명은 뭐예요? 여기 지금 아트센터 증원에 이제 여기 있는데 아트센터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네네네. 아트센터 시설 관리를. 네. 근데 그분들이 경영본부의 시설관리팀에 같이. 근데 아트센터 뿐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전체적인 시설, 시설 관리를 관리를 한다? 하는 분들입니다. 예, 전체적인 예. 시설 예, 관리를 예. 한다. 그 다음에 이쪽 공연 운영팀도 지역문화본부에 5명, 그 다음 무대 운영팀에 7명 이렇게 좀 그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남부, 북부, 서부 이제 그런 아트센터 외에 이제 공연장 관리를 하는. 아트센터 공연을 생기면서 그냥 다른데 모자란 인력 다 그냥 여기다 충원한 한 거네요. 그렇게 정원을 만든 거네요. 그죠? 근데 아트센터만을 위한 인력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이쪽도 기존에 있던 분의 그렇죠. 아트센터 생기면서 이제 그 인력 충원하면서 인력 충원하면서 이제 아트센터 그런 업무도 운영하는 한다. 거. 예, 뭐 예.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그 인원 갖고선 부족했다. 이 업무 하기에는 지금 그런 판단에 지금 이렇게 증원을 계획하신 거란 말씀. 기존의 인력뿐이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이제 그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또 저희가 예술단이 또 50명 있으면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뭐 예. 홍보야 뭐 그렇다 쳐요. 그렇죠. 홍보 예, 뭐 홍보팀은 필요하니까. 이제 시설에 홍보팀 대해서. 5명 하는데 예, 여기 시설관리팀에 지금 7명, 무대 기술팀에 시설관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센터가 이제 저희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2,500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런 뭐 냉동기 보관 냉동기 그 톤이 있어서요. 거기 관련법을 네네. 따라야 돼서 그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또 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그 요즘 증원이 됐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전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5조 8 별표 8. 네. 이 전기 안전관리자 2명 두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10,000km가 넘나요? 이게 시설 기준이 5,000km 이상이라고. 5,000km에서 10,000km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2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그 시행 규칙을 보면요.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에 이제 10,000kW 이상은 2명, 5,000에서 10,000까지는 1명, 전기 분야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 규칙에. 근데 이게 뭐 다른 건지 여기 2명으로 돼 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네네네. 다시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트센터 본부에 있어야 될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런 본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